자, 지금 jQuery를 이용한 문제 제가 드렸죠. 그래서 jQuery를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자, 여기다가 콘솔 클리어 일단 적어주고요. 자, 버튼을 누르면 div 두 개의 배경색을 변경을 해달래요.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query select all, 그 다음에 element by tag name 뭐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작업을 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jQuery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편하게 작업하는 게 가능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근데 jQuery를 사용하려면 이 jQuery는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다가 스크립트라고 적어주신 다음에 자, 이렇게 적어줘야지 이제 여러분이 jQuery를 적용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단 버튼을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버튼을 검색한 다음에 자, 내가 클릭되었을 때 자, 뭘 해줘라? 자, 펑션 요 함수를 실행시켜라 라고 지금 명령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여러분들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 요 버튼이 클릭됐을 때 실제 실행됨이라는 메시지가 나오는지 확인해 보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걸 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 코드 쓰게 되면 이제 오타 났을 때 이제 고치는 게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먼저 일단 제대로 코드가 작동되는지를 확인하시고요. 오타가 없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진행을 하셔라. 자, 그러면 이제 이 배경색 두 개를 변경해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된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달러 한 다음에 div를 검색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css라고 주시고 여러분들이 기존에 아는 css 문법을 여기다가 부여를 하시면 되겠다. 어떻게? 블루라고 쓰면 되겠죠. 끝이죠. 자,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해석하는 게 이거예요. 버튼이 클릭되었을 때 뭐하라? 요 함수를 실행시켜줘라. 그러면 얘를 이제 실행시켜주겠죠. 그죠? 이런 식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자, 버튼을 누르면 div 7개 이제 요 녀석들의 색상을 변경시켜 달라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경색을 변경시켜 주면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얘도 뭐 어렵진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jQuery 문법으로 이제 사용해서 빨주노초 파란보 이렇게 준다고 하면 일단 요거는 있어야겠죠. 자, 여기 보면 onClick이라는 메서드가 되어 있죠. 저는 요 onClick이라는 메서드 안 쓸 겁니다. 요거 안 쓰고 여기다가 클래스에서 이번에는 A라고 써볼까요? A 아니다, btn을 씁시다. btn.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구현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이제 필요 없습니다. 콘솔 클리어 적어주시고요. 자, 버튼을 검색을 할게요. btn 검색하신 다음에 자, 클릭 되었을 때 해당 함수를 이제 실행시켜줘. 여기다가 이제 a라는 함수는 실행시켜줘야죠. 그래야지만 요게 이제 실행될 수 있으니까 콘솔 로그에서 자, 실행된 메시지가 잘 나오는지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작동 버튼 눌렀을 때 실행된 메시지 잘 나오네요. 그죠? 그럼 일단 거 정상적으로 코드가 실행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div를 검색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검색을 해가지고 얘네들의 색상을 변경시켜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는 뭐예요? div의 몇 번째예요? 0번째 자식, 1번째 자식, 0번째래.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세 번째 자식이잖아요. 자,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들 어떻게 쓴다? 자, 여기다가 div에 얘는 근데 이제 div면서 첫 번째 자식인가요? 아니죠. 얘는 전체 HTML로 따지면 얘는 두 번째 자식이 돼버리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 div 중에 첫 번째를 선택하는 게 있어요. 그 개념 기억나시나요? 뭐죠? nth of type. 그죠? nth of type이라고 적어주면 이거는 뭐예요? div 중에 첫 번째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nth of child 같은 경우는 뭐예요? 차일드 같은 경우는 뭐 1번째 자식, 2번째 자식, 그러니까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 이런 식으로 자식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이 nth of type 같은 경우는 뭐예요? div 중에 첫 번째라는 개념인 거죠. 그럼 누굴 말하는 거다? 얘를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 같은 경우는 first of type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 쓸 수 있는데 일단 이렇게 쓸게요.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쓰고요. 요거를 블루라고 변경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클릭했을 때 이 녀석의 색상은 파란색으로 변경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이제 변경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번째부터 여기다가 레드라 쓰고요. 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죠. 1, 2, 3, 4, 5, 6, 7 총 7개니까 자, 요거는 레드, 그 다음에 여기는 오렌지, 옐로우, 그 다음에 그린, 블루, 네이비, 퍼플.
자, 굉장히 간단하게 쓴다 하면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럼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정성적으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이거를 반복문을 돌려서 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복문을 돌려서 뭐 푸는 방법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0번째, 1번째 이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1번째, 2번째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다 반복문 돌리는 거예요. let i는 1, 그 다음에 i는 어디까지? 뭐 7까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것도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달러 한 다음에 div라고 쓰고요. div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let divs라고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divs 해가지고 div들이 검색이 될 텐데, 얘도 마찬가지로 콘솔 로그에서 강사가 divs에 랭스 출력해 볼게요. 이런 식으로. 자, 얘는 잠깐 주석 걸고요. 자, 그러면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divs 랭스 하면 7개 나오는 거예요. 보이죠? 7 나오는 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7 나오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다가 div 랭스. 자, 그러면 왜 1이에요? 얘는 1 집어넣어야 되니까 1부터 7까지인 거죠. 그 다음에 i 뿔뿔 적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을 저는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제 요거는 1밖에 안 들어오잖아요. 자, 근데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문법을 여기다가 이제 숫자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여기가 1부터 7까지 들어오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도 뭐 템플 리터럴 문법이라는 게 있다 했죠. 달러 백틱스 쓴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쓰시고 1 대신에 뭐 써주면 되나? 달러 그 다음에 i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 들어와요? 1부터 7까지 들어오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를 제가 블루라 쓰게 되면 반복문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이렇게 변경시켜 주는 게 가능한데, 제가 이걸 하려고 이걸 쓴 건 아니고 여기다가 이제 배열을 또 만들겠습니다. let rainbow 아까랑 했던 거랑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열로 만드는 거죠. 레드, 오렌지, 빨주, 오렌지, 옐로우, 그 다음에 그린이죠. 블루, 네이비, 그 다음에 퍼플.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뭐 어떻게 되겠어요? 자, 레인보우 컬러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해당 엘리먼트에 해당 배열로 접근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 1 돌아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0으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0부터 6까지 써줄게요. 자, 0부터 6까지 출력되는데 그러면 여기 0 들어와 버리잖아요. 근데 여기 1 들어오게끔 만드는 게 있죠. i 플러스 1이라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0부터 6까지 들어올 테니까 여러분들이 반복문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도 작업이 가능하죠. 보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내가 이제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배열과 콜라보레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하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한 거예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0개 배경색을 파란색으로. 자,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되죠?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는 코드가 적혀져 있네요. 네. 자, 어렵지 않죠? 그냥 이거예요. 이게 아까 이렇게 코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div 검색하면 이제 700개의 div가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걔네들을 관리하는 관리자가 나오고 그 관리자한테 우리가 뭐 한 거예요? 명령을 내리는 거죠. 그러면 그 관리자가 알아서 0번째, 1번째 각각 이제 div에 접근해서 색상을 변경해 주는 게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작동이라는 걸 클릭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해줘야 되니까 여기는 코드가 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요거는 잠깐 이렇게 쓰고요. 클래스 btn이라고 똑같이 써줄게요. 그 다음에 a라는 함수는 실행시켜 주고요. 자, 동일하게 써주면 됩니다. btn 검색하시고요. 자, 너가 클릭됐을 때 해당 함수를 좀 실행시켜줘. 자, 이렇게 써주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버튼 클릭하면 모든 녀석의 div가 색상이 변경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했을 때 안 된다는 거는 오타가 있습니다. .btn이라 적어줘야 되는데 강사가 잘못 적었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700개의 배경색을 변경하는 것도 손쉽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짝수 번째 버튼은 뭐 바디 엘리먼트의 배경을, 그 다음에 배경을 레드로, 홀수 번째 버튼은 바디 엘리먼트의 배경을 뭐 블루로 변경시켜라.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보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섹션에 자식으로 버튼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1번째 자식이 2번째 자식인 거잖아요. 즉 첫 번째 자식, 두 번째 자식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CSS로 접근한다 하면 여기다 이렇게 쓰겠죠. 섹션이라고 쓴 다음에 자식의 버튼이라고 버튼이라 쓸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 NTH 차일드 뭐 2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어느 세월에 2, 4, 6, 80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그죠? NTH 차일드에는 뭐가 있어요? 2분이 있죠. 그죠? 자, 2분이 뭐예요? 바로 짝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제가 컬러를 레드라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짝수의 이제 색상이 레드로 변경되고. 자, 그러면 오드 같은 경우는 뭐예요? 오드가 홀수죠. 그죠? 오드. 자, 블루라고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2분과 오드 안 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이제 NTH 차일드 개념 배울 때 다 했던 거죠. 그 다음에 CSS 다이너 문제 풀면서도 다 했던 개념입니다. 기억이 안 났을 뿐인데.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검색을 해야겠죠. 자, 섹션에 자식인 버튼을 검색을 하는데 그냥 버튼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NTH 차일드 2분이라고 검색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이제 버튼 같은 경우 생략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짝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클릭 되었을 때, 자, jQuery 뿐만 아니라 자바스크립트는 이제 여러분들이 동적으로 HTML을 조작하고 변경하는 게 가능하다 했죠. 자, 일단은 콘솔 로그에서 실제 짝수 번째 버튼을 이제 클릭을 했을 때 나오는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실행 나오고요. 얘를 눌렀을 때도 잘 나오네요. 그러면 바디 엘리먼트라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디를 검색을 하셔야 됩니다. 자, 바디를 검색한 다음에 배경색이라고 하니까 CSS 준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주면 되는 거예요? 레드로 주면 되겠죠. 이렇게 주면 끝입니다. 자, 그러면 클릭 됐을 때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홀수 번째 버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를 오드라 변경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거를 블루로 변경해주는 게 끝이죠.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러면 클릭되면 이렇게 변경이 되고, 홀수 번째 누르면 이렇게, 짝수 번째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색상이 변경되게끔 만드는 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엘리먼트 3개를 만들고 각각을 클릭하여 서로 다른 경고창. 자, 얼러트라는 건 뭐냐면 얼러트가 바로 경고창을 말하는 거군요.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뭐 제가 안녕이라 쓸게요. 자, 그러면 안녕이라는 게 이제 여기 위에 이런 식으로 반영이 될 겁니다. 자, 나오죠? 자, 이게 바로 경고창이에요. 얼러트. 얼러트가 바로 경고창이다. 근데 이렇게만 쓰게 되면 이게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엘리먼트를 3개 만들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3개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버튼이라 쓰겠습니다. 버튼이라 쓴 다음에 btn 달러라고 쓸 거예요. 그 다음에 3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중괄호 해서 버튼 달러 이런 식으로, 아니면 경고창 달러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각각 버튼에 접근을 해가지고 이제 얼러트 메시지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되겠죠. 다 서로 다른 경고창 내용이 나오게끔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btn1 해볼게요. 너가 클릭되었을 때 펑션 소괄호 중괄호 써주신 다음에 자, 얼러트를 쓰는 거죠. 그냥 안녕하세요라고 써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이 btn1 요 녀석 클릭하면 이제 나올 테지만 여러분들이 참고로 jQuery 안 가져오면 요런 문법, 요런 에러가 뜹니다. 달러 이즈 딥바인 요거 나오신 분들은 jQuery를 안 불러왔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 에러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에러가 사라지죠. 자, 그러면 경고창을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요걸 이용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도 버튼이, 그 다음에 버튼사 어서와요. 그 다음에 여기는 잘 가세요.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러면 경고창을 누르면 나오고, 얘도 마찬가지 누르면 근데 지금 보면 지금
가끔씩 이제 얼러트 쓰게 되면 이게 지금 버그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사실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게 멈췄어요. 지금 클릭 자체가 안 되죠. 아마 얘네들도 지금 클릭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혹시라도 여러분들도 중에서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잠깐 복사하고. 네. 가끔씩 이런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면 다시 만들어보고, 다시 만들었을 때 혹시나 안 된다. 버튼 자체가 클릭이 안 된다면 요거 지금 클릭이 안 되죠. 이런 경우에는 껐다 켜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다 껐다 킬게요. 브라우저 자체를 껐다 켜야 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다시 켜볼게요. 일단 코드펜이 정상적으로 되는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버튼이라 쓰고요. 지금 보면 클릭이 아예 안 되죠. 자, 이런 경우에는 강사가 지금 브라우저가 좀 많이 켜져 있는데 그 브라우저를 껐다 킬게요. 어쩔 수가 없어요. 브라우저 껐다 키면 잘 됩니다. 자, S로그에서 다시 들어갈게요. 로그아웃이군요. 이렇게 돼요. 잠시만요. 바로 킬게요. 요거죠. 지금 요 문제 풀다가 말았죠. 자, 테스트를 다시 하겠습니다. 버튼이라 쓰겠습니다. 클릭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클릭 되죠?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멈춰버리는 경우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이제 껐다 키세요. 껐다 켜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아까 이제 복사했던 게 사라졌네요. 자, 요거는 제가 따로 클릭은 안 해보겠습니다. 정답만 그냥 적어드릴게요. 왜냐면 또 저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또 멈춰버리면 여러분들 수업에 지장이 줄 수가 있으니까. 자, btn 달러라고 쓴 다음에 곱하기 3개 만든다 했죠. 여기다가 경고창 달러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달러 btn 1 클릭 되었을 때 펑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콘솔 얼러트 써야죠. 자, 얼러트 대신에 그냥 콘솔 로그라 쓰겠습니다. 그냥 얼러트는 아까 여러분들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계속 멈추니까 이걸로 그냥 테스트를 해드릴게요. 경고창 1, 경고창 2. 이 콘솔 로그를 그냥 얼러트라 생각하세요. 아까 보여드렸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1,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 2, 이거 누르면 이제 3. 물론 이제 여러분들 이거 얼러트 쓰게 되면 이제 얼러트 경고창이 나오겠죠. 그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문제죠. 자, 요 문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자, 요게 지금 아마 아무도 이제 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왜냐면 요거 자체가 처음 풀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요거는 이제 구조를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클릭했을 때 이렇게 변경되는 뭐 때문에 되는 거예요? 지금 요 onClick div라는 거는 뭐죠? 지금 div라고 우리가 참고로 여러분들 함수를 실행할 때 이렇게도 가능하거든요. 이 div를 클릭했을 때 요 함수 좀 실행시켜줘. 여기다가 소괄호 쓰시면 안 됩니다. 함수 실행한다고 이렇게만 적어줘야 돼요. 이렇게 적어줘야지만 해당 함수를 실행하는 게 가능해져요. 자, 그래서 onClick div 얘죠. 그러면 해당 div 얘죠. 얘가 클릭이 되었을 때 뭘 실행시켜줘라? 얘를 실행시켜줘라. 그러면 얘의 CSS는 뭐예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골드고 폰트 사이즈가 5RM인데 CSS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트랜지션이 걸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자, 근데 지금 보시면 얘를 원상복귀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얘가 클릭됐을 때 해당 div가 원상복귀 되면 되고 얘를 클릭했을 때는 또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이 원상복귀가 되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원상태로 누르면 그거에 맞게끔 원상복구가 되면 되는데,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 여기다가 함수를 하나만 만들게요. 자, const라고 쓴 다음에 리버트라고 쓸게요. 자, 리버트 뜻이 뭐예요?
자, 리버트라는 거는 되돌리다라는 이제 돌아가는 것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자, 그래 에로 펑션 펑션 쓸게요. 똑같이 씁시다. 리버트라 쓴 다음에 자 달러 한 다음에 btn을 검색을 할게요. 자, 버튼이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죠. 얘. 자, 그러면 얘를 클릭되었을 때 펑션 소괄호 중괄호. 자, 그러면 얘가 클릭됐을 때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키려면 백그라운드 컬러가 어떻게 돼야겠어요? 자, 지금 내부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내부의 자식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부의 자식이 즉 누구? 내부의 모든 자식으로 써야죠. 그러면 그 녀석의 백그라운드 컬러를 뭘로 변경시켜라? 자, 화이트가 이제 원상복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써줘야지만 이게 원상복귀예요. 그러면 내부의 모든 자식이라는 건 div 섹션 아티클 얘네들을 말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단 요걸 리버트라는 함수를 실행시켜줘야겠죠. 자, 그러면 모든 얘를 클릭하고 얘를 클릭한 다음에 모든 것을 원상태로 누르면 이렇게 변경되겠죠. 보이죠? 자, 그러면 폰트 사이즈도 마찬가지로 원상복귀 시켜줘야겠죠.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원상복귀가 EREM이네요. EREM 적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얘 클릭하면 이렇게 되고, 얘 클릭하면 이렇게 되다가 모든 것을 원상태로 누르면 이렇게 변경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리버트라는 함수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뭐가 가능할까요? 요거 쓰면 되는 거예요. onClick div 했을 때 얘가 이제 일단 이렇게 변경이 되고 원상복구를 시켜준 다음에 얘는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나머지 클릭한 다음에 얘를 클릭하면 나머지 것들이 이제 변경이 되게끔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리버트라는 함수를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이제 호출을 하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써볼게요.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예요. 자, 이거를 섹션 밑에다가도 이렇게 쓰고 아티클 밑에다가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러면 얘네들도 각각 클릭됐을 때 요거 먼저 된 다음에 요렇게 변경되겠죠. 그죠? 자, 보시면 리버트 자, 뭐 구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div가 클릭되었을 때 자, 함수를 만들었고 div가 클릭되었을 때 이 섹션 얘죠? 잠깐 이걸 리버트 순서들을 조금 지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클릭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섹션이 클릭되면서 이게 안 먹네요. 아마 이게 지금 안 먹는 이유가 우선순위 문제 때문에 지금 안 먹는 것 같습니다. 우선순위 때문에 안 먹으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써줄 거야. 이게 되려나? 자, 지금 보시면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가 골드랑 OREM이 지금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쵸? 자, 리버트 백그라운드 컬러를 원상복귀 시키는 게 이게 지금 우선순위에서 살짝 밀리네요.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지금 밀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지금 실행이 안 되고 있는 건데 자, 이거는 잠깐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리했는지 강사가 조금 예전에 썼던 코드 좀 확인을 해볼게요. 오랜만에 하니까 저도 헷갈리네요. 이게 가끔씩 이제 여러 프로그램 언어를 다루다 보면 가끔씩 헷갈립니다. 저도. 자, 이렇게 썼군요. 자, 지금 보시면 이제 요걸 리버트라고 이렇게 썼는데 이게 지금 이제 실행이 안 됐던 이유가
이 버튼을 클릭하면 이게 이제 실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만들게요. 다시 뭐 여러분들 이제 버튼을 안에다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버튼이 이제 클릭되면 여기 리버트라는 일단 함수를 실행시켜 줄 거예요. 뭐 이거는 뭐 아까 여기다 버튼 구현한 거나 뭐 버튼을 한 다음에 리버트 함수 실행시켜 주나 똑같은 겁니다. 되네요. 지금 이제 코드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코드가 아까 뭐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요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얘를 클릭했을 때 요게 지금 요 리버트라는 함수 실행시켜 주는데 리버트라는 거는 btn이 클릭이 돼야지만 요 코드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제가 코드를 잘못 쓴 거죠. 결국 결론은. 자, 그래서 요런 식으로 써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일단은 버튼이 클릭됐을 때 일단 리버트라는 함수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원상복귀 시키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div 섹션 아티클이 클릭될 때마다 모든 녀석을 원상복귀 시키는 코드를 작성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는 거죠. 이 REM이라고 안 써도 됩니다. 참고로 REM이라 안 써도 CSS에 REM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얘 클릭하면 얘 클릭했을 때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아티클 클릭했을 때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은 요겁니다. 제가 이제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요 부분을 조금 헷갈렸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함수를 함수로 만들어 놓으면 해당 함수를 다른 함수에서 호출해서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게 정답이에요. 네, 됐습니다.